좀 쉬어가는 문제. 자, 고고학적인 증거예요. 아, 되게 오래됐구나. 그리고 얘는 확실한 거다. 이걸 제안합니다. 이 다양한 작물들이요, 접속사 되시고, 다양한 작물들이 어떻게 되고 있었다? 계속 경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뭐만큼요? 이만큼. BC 9500년 전부터 요 지역에서요. 레반트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위에 시리아하고 있는 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자, 여기서 체크할 것은 뭐? 농업은 오래됐다. 농업은 오래됐다. 요거는 이제 밀레니움의 복수형이죠. 수천 년에 걸쳐서 이 계속되는 혁신이 있단 말이야. 이게 증진시켜 왔습니다. 뭐를? 이 농업 생산성을 올렸겠죠. 혁신이. 반면 줄이면서 분사구문 뭐를? 매뉴얼은 여러분 그 수동의 손으로 하는 뭐 명사를 쓰면 그 설명서라는 뜻이죠. 예. 또는 육체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육체 노동이라는 뜻도 있고 매뉴얼은, 예, 육체 노동을 줄여왔습니다. 여기까지 뭐? 그게 좋다는 얘기죠. 예. 그러나 이게 이제 문제 제시. 하지만 이 증가하는 세계 인구는 항상 요구를 해왔대요. 뭐? 식량을. 문제점이 뭐죠? 예, 인구 증가. 이 식량 부족. 지금 우리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죠? 식량 부족한 거. 부족해요. 이 못 먹는 사람이 훨씬 많아. 훨씬 많아요. 부족합니다. 예. 얘는 가주어, 진주어죠. 이렇게 프로젝트 앞으로 던지는 겁니다. 예측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측이 돼요. 자, 2050년쯤에 이 세계 인구는 증가할 거예요. 얼마까지? 97억까지 세계 인구가 증가는. 지금 70억이죠. 내 어릴 때는 50억이었는데. 자, 그리고 이것은 인구 증가한다는 얘기는 앞문장은요, 요구합니다. 예, 이 세계 음식 생산을 오형식으로 뭐 하도록? 올리도록 요구하겠죠. 올려야 되겠죠. 얼마까지? 적어도 70%를 더 올려야 된대요.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올려야 됩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필요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생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 오직 지구 표면의 작은 포션 부분만 어떻게 하다? 적절하다는 얘기죠. 어디에? 농사에. 뭐 때문에? 제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제한들이에요? 기후라든지 토포그래피, 그러면 지형이라는 뜻입니다.
지형의 제약이 있을 거고, 또 토질이 문제가 있겠죠. 산성이 너무 많거나 하면 농사 안 될 거 아니야.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 정리하면 식량 부족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죠. 생산 한계랄까? 이 생산 한계를 어디에 보고 있습니까? 이 농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죠. 농지가, 이 땅이 한정적이다. 농사 지을 땅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에 땅을 사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추가 요소가 되겠죠. 이 땅도 한정적이고, 봅시다. 이 추가 요소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네요.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요소가 뭘 포함해서 이 땅의 소유 패턴 형태라든지 누가 이 땅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 대부분 땅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논이나 밭,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대부분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 땅이 아니야. 누구 땅? 국가 땅 아니면은 그 부자들 땅이에요. 그걸 임대해서 농사를 거의 짓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물론 자기 땅도 있겠지만. 예, 거의 막 국가 땅이나 아니면은 농사 상관없는 주인 땅이에요. 그리고 이런 소유권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경적인 규제도 있겠죠. 예, 여기는 뭐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구 밀집. 사람이 너무 많으면 농사 못 짓겠지. 또한이니까 앞에 내용에 추가를 하면 되겠죠. 예. 앞에는 뭐 농지 한계에 대해서, 앞부분은 뭐예요?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자연적인 요소죠. 두 번째는 정치, 경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농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 자, 사실상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중요한 말이죠. 농지 사용에 영향을 준다는 거. 박스 합시다. 농지 사용에, 농지 제한에 영향을 주는 거. 뭐 자연적인 요소가 있고 정치, 경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양입니다. 땅의 양인데 사용되는, 농지로 사용되는 이 땅의 양은요, 당연히 감소하고 있겠죠.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예. 2013년에 약 1860만 스퀘어 마일즈, 뭐, 요 정도였는데요. 2013년에는 얘가, 예, 음식 생산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이 비교하면은요, 분사구문으로 비교되면서 얼마예요? 이만큼, 1991년에는 이만큼 사용했는데 요만큼 됐어요, 요 말이죠. 네, 전체 내용은 뭡니까? 농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간단하죠? 안 나오겠죠? 네, 농지가 부족하다. 바로 37번 봅시다. 37번은 어땠어요? 네? 그냥 괜찮으세요? 자, 봅시다. 자, 네가요 할 거다, 비교할 거라는 얘기예요. 언어를
비교한다면요. 소재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 언어를 비교한다면 도움이 될 거래.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 시작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 도움이 된대요. 뭘 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배입니다. 어법 안 나오지만 그래도 자연스러운 해석을 위해 못 간대고 find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네가 확신하는 거야. 이 대절을 네가 확신하는 거야. 뭐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거예요. 네가 확신하기에 네 생각에 네가 찾을 수 있는 어떤 걸로 시작을 하래요. 그 어떤 게 뭔가? 모든 언어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걸로 하라는 얘기죠. 그게 뭘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언어를 비교하려고 그래. 그게 뭐가 도움이 된다고요? 왜? 공통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라는 얘기죠. 멋있는 말로 보편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라는 얘기죠. 뭐 언어는 사람이 다 쓰는 게 때문에 보편성이 있잖아요. 뭐 한국말이나 일본말이나 중국말이나 영어나 다 언어예요. 보편성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래요. 그게 뭘까?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거예요. 이 사인이나 단어들인데 이 사인은 지금 언어 얘기하니까 수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어 표시, 수화. 그죠? 요거나 요거 뭐? 어디든 엄마 아빠는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엄마 아빠는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요런 거. 요게 이제 모든 언어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래요. 근데 얘는 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 만약에 네가 더하는 거야. 다른 가족 관계를 이 카테고리에 더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에다가 다른 가족 관계를 더하는 거예요. 다른 가족 관계 한번 체크하고요. 그게 뭐예요? 자식이라든지, 예, 할매라든지, 이모라든지, 형부라든지, 이 법적인 형제란 얘기죠. 형부. 그리고 사촌이라든지, 요런 걸 이제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정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범주가. 뭐? 친족 테크놀로지 하면 뭐 어휘, 그 용어 체계라는 뜻입니다. 이 친족 뭐 용어를 정의할 수 있대요. 정리하면 자, 이 보편성 공통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엄마 아빠에다가 뭘 하라고요? 다른 가족 관계를 더하면 뭐가 생긴다? 친족 용어가 생긴대요. 가족에 관련된 용어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어쨌다고? 봅시다. 이
비교하는, 이 말이 좀 어려울 건데, 이 타입은 유형이잖아. 예. 유형학적입니다. 어떤 뭐 유형을 만드는 어떤 뭐 분류를 하는 그런 연구예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 친족 용어에 대한 연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비교 유형학적 뭐 이런 말은 몰라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패턴을 연구한다는 얘기예요. 패턴을. 연구는 밝혀냈습니다. 뭐를? 언어가 이런 라벨, 꼬리표, 명칭이 있다는 얘기예요. 언어는 명칭을 가지더라. 이게 중요하죠. 어떤 부분에 대한 명칭은 있고요. 하지만 모든 가족 관계는 없더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언어의 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계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친족 언어를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 언어라는 것은, 이 언어는 일부를 위한 명칭은 있고, 모든 가족 관계에 대한 명칭은 없더라는 얘기죠. 이게 언어의 뭐다? 맞아. 뭐라고 했어? 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걸 토대로 연구를 하니까 언어의 보편성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 보편성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가족 관계에서 모든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는 없더라는 얘기예요. 일부만 명칭이 있어요. 가족 일부만 명칭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해됩니까? 물론 뒤에 좀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미리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심지어 막 8촌까지 가잖아. 그죠? 4촌이 넘어가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아재잖아, 아재. 우리말로 하면 아재잖아. 이해 안 돼요? 좀 더 가까운 관계라면 그 아버지의 동생을 뭐라 부릅니까? 작은 아빠로 하잖아. 아빠라는 명칭이 있는데 작은 아버지는 그런 구체적인 명칭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일부만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연구가 밝혀낸 거니까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가족 일부만 명칭이 가지고 있더라. 요걸 합쳐가면 이 언어는 비교를 해보면 보편성을 네가 알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능성인데요. 동격으로 이 특정 친족 관계는 명칭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썸이랑 같은 거죠. 특정 친족 관계, 엄마, 아빠, 형, 동생, 요것만 친족 관계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 가능성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디에 근거해서요? 이 다른 친족 용어에 근거해서 예측이 된다는 얘기예요. 언어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5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은 아버지. 예. 중요한 건 뭐다? 이 특정 친족 관계는 다른 친족 용어에 근거해서 예측될 수 있다는 거. 요 내용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다른 친족 용어에서 그 기존에 있는 명칭이죠. 그 명칭이 있는 거에서 멋있는 말로 이걸 어떻게 한다? 파생되었다 그러면 되겠죠. 37번은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보편성과 파생. 자, 언어의 보편성이 뭡니까? 친족 관계가 있는데 어떻다? 일본만 그걸 부르더라고. 그게 보편성이죠. 근데 거기에 또 특징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면 파생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기존 명칭에서 파생이 되더라는 얘기.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예를 들면 모든 언어는 가집니다. 핵심을 가져요. 뭐에? 친족 용어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버지, 어머니. 핵심 뭐가 있고, 반대로 덜 핵심 카테고리. 요것만 할게요. 요거랑 대전되는 거죠. 핵심이 있고, 그 다음에 덜 핵심인 용어가 있대요. 이 멤버들은 이 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 용어는 어떻게 되더라? 종종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빈칸. 앞에 거 보고 넣어야 되니까 중요하겠죠. 빌드업 구성이 됩니다. 뭘로부터? 핵심 용어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파생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쓰면 뭐예요? 핵심 용어에서 뭘로? 덜 핵심으로 파생이 된다는 얘기죠. 요게 뭐다? 언어의 보편성이라고. 요 체계가 언어의 보편성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요렇게, 의붓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모, 숙모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마무리. 우리는 언어를 비교한다면, 이 세 개에 걸쳐서,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를 비교하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어떤 친족 관계가 전형적으로 표현되는지 뭘로? 핵심 용어로 표현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이렇게 이런 구조로 보게 되면 저 나라의 핵심은 누구다? 엄마다, 아빠다, 뭐 이런 거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관계가 표현되는지 어떻게 해가지고요? 수정을 해가지고요. 뭐를? 핵심 용어를 수정을 해가지고 표현되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다? 언어를 통해 가지고 친족 관계에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에서는 누구를 더 중시하더라. 그죠? 이런 언어 체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무리 문장입니다. 8번. 전체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언어 비교는요, 보편성이 있더라. 그 보편성이 뭔데요? 언어는 파생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핵심 용어에서 덜 핵심으로.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성은 영어로 뭡니까? 커먼. 왜요? 커먼도 해도 되고. 제일 많은 게 유니버셜. 파생이라는 의미는요. 이 뭐 파생이라는 단어를 찾으려 하지 말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만들어졌잖아. 뭐 derive라든지 이끌어진다라든지, 예, 그런 의미로 찾으면 될 겁니다. 보편성, 파생. 질문.